와룡봉추입니다. 자, 오늘 11월 29일 오전입니다. 미국 시장 얘기 잠깐 좀 드려보고, 어제 제가 이번 주 증시 전망에서 한 가지 말씀을 못 드린 부분이 있어서 이제 그 부분 같이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국 시장, 우리 시장 얘기 조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얘기부터 잠깐 조금 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 이번 변이가 나타난 부분에 대해서 아시아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먼저 일정 부분 반응을 좀 했었고요. 아시아 증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만, 그리고 나서 미국 시장, 유럽 시장 금요일 저녁 반응이 조금 강하게 나왔었죠. 우리 아시아 시장보다도 훨씬 더 강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오전밖에 진행되지 않아서 그 충격을 고스란히 입고 회복하지 못한 상태로 마감을 했는데요. 일단은 지금 현재 각 글로벌적인 국가들의 상황을 놓고 보면 우리나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만 남아공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이 봉쇄 조치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일단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에서 요 정도까지 최대 여기 정도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15,200포인트까지는 열어놔야 된다. 여기까지 밀려도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요 자리에서 옆으로 조금 기어주면 좀 좋겠다. 그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요 자리까지 살짝 이탈하고 마감이 됐는데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은 오늘 하루 정도는 좀 보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자리에 대한 지지력을 오늘 어떤 방식으로 보이느냐에 따라서 이후에 이 15,500포인트를 이탈하고 한 번 더 15,200까지 한번 찍고 갈 것인지 아니면 이 15,500포인트 전후에서 옆으로 조금 이제 지지를 하면서 횡보를 보여주면서 다지기 이후에 다시 반등을 모색하게 될지 일단 이런 부분들은 오늘 저녁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아시아 시장에서의 반응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조금 차분한 모습들이 지금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알려진 부분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좀 많이 남아있는 부분은 있는데 유럽 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지금 나오는 이제 일각에서 나오는 얘기들을 보면 그게 그렇게까지 크게 우려해야 될 정도는 아닐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들이 조금 있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국채 금리나 국제 유가 급락들이 있었었고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백신 업체들이 향후 2, 3주 안에는 일단은 이 지금 현재 이 변이에 대해서 파악을 할 수 있을 거고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향후 최대 한 90일 정도 그러니까 한 3개월 이내겠죠. 전후겠죠. 그 전후로는 백신의 대량 생산까지도 가능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한 2주 정도 동안 정보를 파악할 때까지 2주 정도 동안 불확실성은 좀 남아 있을 수 있겠다 하나. 그리고 최대로 보면 3개월 정도까지 백신이 완전히 이제 보급이 돼서 문제가 안 될 정도의 상황까지 물론 이게 지금 이번 변이가 문제가 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정도까지 또 불확실성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작년 3월과 같은 어제도 말씀드렸잖아요. 맨땅 헤딩하는 그런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빠르게 지금 시작이 됐고 모더나라든지 노바백스 쪽에서는 이미 시작을 한 상태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우려스러운 상황은 아닐 것으로 본다. 다만 아직까지는 알려진 바가 너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은 단기적으로는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런 정도의 상황인데 오늘 지금 현재 아시아 시장에서의 움직임 그리고 우리 시장에서의 움직임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현재 지금 미 선물도 지금 반등 중이잖아요. 반등 중인데 그 부분들을 감안을 해본다고 한다면 오늘 15,500포인트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 자리 지지 테스트가 진행이 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음, 어제 제가 하나 이번 주 증시 전망을 말씀드리면서 말씀을 못 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입니다.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 이게 지금 이번 주 금요일까지 일단은 얘기가 나와 있으니까 이 정리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글쎄요, 지금 또 이 새로운 돌발 변수가 지금 생긴 상황에서 어, 뭐 공화당이 어떤 방식으로 나오게 될지 또는 민주당 쪽에서 이걸 예산안 조정권을 사용을 해서 바로 정리를 할 것인지 이 부분을 일단 좀 지켜봐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노이즈도 이번 주부터는 조금씩 나올 수 있겠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시장의 이 조정 흐름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예를 들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반영된 수치가 요런 정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게 미리 지금 이만큼 반영을 했기 때문에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일부 좀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렇게 가기가 어려울 가능성은 있겠지만 이걸 이렇게 추가적으로 내리는 이런 상황을 만들지는 않을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어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장중 이탈은 가능한데 이 자리 지킬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를 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번 주에 지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현재 오전 시장 흐름은 갭 하락 출발 이후 아래 꼬리를 달고 몸통을 지금 만든 양봉을 지금 만들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최소한 만약에 오늘 저녁 내일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도 있잖아요. 뭐 이번 주 그 외에도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만 파월 의장의 발언이 일단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노이즈가 이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노이즈가 지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기보다는 요렇게 가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일단 현재로서는 조금 더 높은 상황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주말 동안 우려했던 굉장히 좀 공포스러웠던 그런 분위기에 비한다면 조금은 좀 다행스러운 그런 모습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975 말씀을 드렸는데 그 자리 근처까지 한번 내려왔었죠. 아래꼬리로 찍고 지금 몸통을 키워서 다시 995, 996 요 라인을 지금 돌파를 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오늘 조금 더 올려주고 마감을 했으면 좀 더 좋겠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요 라인에서의 지지 테스트가 한번 나오면서 옆으로 조금 길 수 있는 이런 상황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차트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최근에 이 급락이 진행됐었던 요 흐름 요렇게 가면서 진정을 좀 시키는 소화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후에는 반등 가능성이 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현재 상황이 지난 주말에 생각했던 것보다는 그렇게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일단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부분이 현재 남아있는 거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현재 이 변이에 대한 부분이 돌발 변수에 대한 이 부분이 어떻게 될지 일단 모르겠다라는 게 하나 있잖아요. 뭐 아직은 알려진 정보가 없으니까 그거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제 그 부분 정도인데 일단 시장에서 지난주 금요일 날 반응을 했던 부분을 놓고 보면 금리 인상이나 테이퍼링의 속도 이 부분을 지금 기존의 속도를 더 당기겠다라고 했던 그 부분에서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속도를 더 줄이기에는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상황, 그 정도의 상황은 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관련해 가지고도 가능성이 내년 중반기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일단 많이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흐름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크게 뭐 아주 우려스러운 그런 정도의 상황은 아닐 수 있을 가능성이 높겠다. 일단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오늘 장 초반부터 2,900 아래로 딱 내려가기 시작을 하니까 외계인들 매수세가 확실히 들어오잖아요. 저가 매수세가. 이 자리에서는 저가 반발 매수세가 확실히 지금 들어오면서 쓰리바닥 지금 잡으려고 하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뭐 잡았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단 현재 흐름은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고 시장 전체적인 수급도 지금 괜찮은 모습이죠. 이때까지는 이렇게 하락하는 가운데서도 시장 전체적인 수급이 좋지 않았는데 지난주 월요일이죠. 지난주 월요일 날 조금 괜찮았다가 화수목금 가면서 좀 약해지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단 뭐 오늘도 월요일인데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월요일 오전장에서의 흐름은 시장 전체적인 수급은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아무래도
오늘 움직이고 있는 섹터들은 거의 뭐 모두 다 이 모더나 진단키트, 그러니까 백신, 진단키트, 치료제 뭐 이런 쪽 관련 섹터들 움직임이 있고, 음, 조금 시장이 이렇게 안정을 찾기 시작하면서 이 메타버스, NFT 관련 섹터들도 조금씩 조금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게임 섹터들 지금 조금씩 올라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아까 반도체 섹터가 조금 올라오는 듯 했습니다만 다시 또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네요. 일단 뭐 그런 정도 볼 수 있겠고, 현재 외국인들 매수하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SK텔레콤, 오늘 이제 분할 상장이 됐던 SK텔레콤, 그다음 크래프톤, 하이브 정도 눈에 띄는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삼성전자, 포스코, 기아, 삼성, SDI, LG화학 정도 매도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의 매도가 좀 나오고 있어서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 양이 아직까지는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코스닥 쪽에서는 LNF, 하나마이크론, JYP 엔터, SM, 한글과 컴퓨터, HLB 생명과학 정도가 괜찮은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매도 상위 쪽에서는 비덴트 매도가 조금 제법 나오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HK 이노엔, 유바이오로직스 정도가 매도 쪽에서 좀 출애가 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그동안 보시면 아마 지금 굉장히 힘들게 느껴지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동안 우리 시장이 계속 하락해서 문제가 아니라 제법 긴 기간, 그러니까 지난 6월, 8월 요때부터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요렇게 하락세를 보였던 구간에 그 이후에 지금 요 구간이죠. 요 구간부터 시작해 10월부터 시작을 해서는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그러니까 하락이 아니라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박스권 흐름 속에서 안 가니까 답답하고 짜증이 났던 거잖아요. 갈만하면 다시 밀리고 갈만하면 밀리고, 그러니까 박스권이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 박스권도 지금 보시면 차트상으로 놓고 보면 이 박스권이 대략 제가 12월 초중순 정도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보이는 게 12월 6일 요주인데, 요주 정도면 거의 지금 수렴이 거의 끝나가는, 그러니까 2주, 12월 둘째 주 정도면 수렴이 끝나가는 상황이잖아요. 그때쯤 되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뭐 양도세 회피 물량과 관련된 부분들도 대체적으로 정리되는, 이때까지 흐름을 본다고 한다면 정리되는 이런 모습이었고 했기 때문에 뭔가 좀 변화의 가능성이 좀 있을 수 있겠다. 일단 요렇게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뭐 방향 불확실성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방향이 확실히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아직 어려운 구간이니까 조금 냉정하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됩니다. 지금 구간에서 살아남아야 나중에 기회가 생기지, 지금 구간에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해버리고 나면 나중에 이 시장에서 이 살아남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조금 냉정하게 좀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